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원의 이만섭 연구위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생활 시스템 및 예우 개선을 경제적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이제 국가보훈된자 생활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공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참전 유공자의 경제적 보상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발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표는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서 이제 김민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겹치는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참전 유공자의 정의 및 현황, 그다음에 보험급여 현황,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참전 유공자 실태 비교를 뭐 지출 소득 빈곤 등으로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실태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단기적 접근, 그리고 장기적 접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개요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험 보상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그 특성을 말하는데 일단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참전 유공자는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대한 그 영역에 들어가 계신다고 할 수 있고, 그 보험 보상 전체에 대해서는 희생과 공헌 중심이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공헌 중심의 어떤 예의로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이제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금전적 보상은 이제 수당이나 사망일식은 보상금,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은 여기 수당을 주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참전 명예수당만,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계신데요. 이런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이제 보훈 대상자들의 특징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보장제도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희생과 공헌을 토대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적연금, 사회보험에서는 대상자의 금전적 기여, 예를 들면 보험료가 있겠고,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급여가 결정됩니다. 한편 또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공공부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산이나 그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공공부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여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 제도는 대상자가 어떤 공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금전적 기여한 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한 공헌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보장 제도와는 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훈 대상자 중에서 참전 유공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참전 유공자 연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 유공자분께서는 92세라고 들었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75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근로 능력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없으시거나, 또한 공적연금 수급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수급률이 이제 국민 보훈대상 생활실태조사에서 48.5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과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수급률을 이제 남성과 여성을 하게 되면 한 2021년 정도에 남성의 연금 수급률이 아마 6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참전 유공자의 어떤 공적 연금 수급률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실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단 법적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추이 및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게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있는 이제 보훈 대상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의 추이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도 이제 감소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점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전체적으로도 이제 약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참전 유공자의 감소가 어떤 그런 추이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이제 어떤 급여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표에서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80세 이상 이제 저소득 참전 유공자분들께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월 10만 원 정도 지급되었고요. 근데 무공영해수당은 어떤 대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받는 분들이 이제 참전 유공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참전 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 등이 이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이제 지원을 볼 수 있고,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전 포럼 발표에서도 이제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2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수당들이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당들 지급 수준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참전유공자의 어떤 실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 대상자 실태 조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조사한 가계민국지 조사와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노인 실태 조사, 이 세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이런 소득이나 지출을 비교할 때 가구 균등화 지수라고 해서 가구원 수가 1명, 2명, 3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구원 수는 다르지만 그 다른 가구원 수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던 일종의 지수를 넣습니다. 그래야지 1인 가구 소비가 10만 원일 때 2인 가구 소비가 20만 원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4만 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일단 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많아 하시기보다는 어떤 상대적 추이로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전체의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한 195만 원 정도 되고요. 참전 유공자는 약 157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보훈대상자 전체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가 참전 유공자보다 더 많으시기 때문에 소비 지출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보훈 대상자 전체보다 참전 유공자의 평균율이 높으시기 때문에 지출 수준이 낮은 것들은 감안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참전 유공자가 식료품비, 주거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 비율이 높은 걸 아실 수 있고, 또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 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소비 지출 수준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보여주는 가계급여복지 조사가 약 230만 원, 노인 실태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조사한 노인 실태 조사는 약 148만 원, 보훈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195만 원, 참전 유공자는 15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노인 실태 조사랑 참전 유공자가 이제 거의 이제 좀 약간 유사한데요. 가구원 수도 아마 2.1명 정도로 2.0명으로 되게 유사하고, 나이도 이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데, 참전 유공자분들이 전체 가구보다는 많이 적고, 그다음에 전체 보훈 대상자보다 적지만은 노인 실태조에서 나오는 노인 가구보다는 지출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랑 각각 비교해 보시면, 일단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체 가구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집단, 비교 집단을 볼 수 있는 노인 실태 조사가 약 3천만 원 정도 떼이고, 참전 유공자가 3,170만 원인데, 노인 실태 조사에 비해서는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의 어떤 전체 연간 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특징이 있다면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참전 유공자분들이 더 훨씬 많으신 걸로 나왔고, 대신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이제 근로소득 부분, 사업소득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득에서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 또 보훈 대상자분들은 공적 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적 이전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살펴보게 되면, 참전 유공자분들은 이제 보훈구급여금이 약 33.8%로 공적 연금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 단위로 봤을 때고, 또 참전 유공자 가구로 봤을 때는 이제 29.4%로 이제 공적 연금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전 유공자분들이 이제 보훈구급여금을 많이 받으시긴 하지만 이제 공적 연금과 비슷하게 받으신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직 그 참전 유공자분들도 이제 그 보훈제도 외에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어떠한 그런 혜택들을 상대적으로 적지 않게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지출이나 이제 소득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빈곤한가, 어떤 수준 이하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 수준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표가 어렵긴 하지만 이제 빈곤율 때 보면 보훈 대상자 전체 15.4, 10.6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정의하고, 이제 경상소득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 주수 50% 이하의 분들은 몇 퍼센트인가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했을 때 보훈 대상자 전체가 이제 빈곤율이 15.4%인데 참전 유공자는 이제 3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훈급여비금이 그러면은 빈곤율 얼마나 감소시켰냐 봤을 때 보훈 대상 저정체는 약간 57% 정도 이제 빈곤율을 감소시킨 대신에 참전 유공자는 32%를 감소시켜서 그 비율이 적지는 않지만 그 대상자 자체 내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출이나 이런 실태들을 봤을 때 일단 중단기적 접근을 보게 되면 일단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인들 지금 일반 노인들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보장은 되지 않냐는 말씀도 있겠지만 아까 맨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참전 유공자분들이 어떤 공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보장, 소득 보장, 사회 보장 제도보다는 이분들에게 약간 높은 소득 보장이나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소득 보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어떤 만약 그 국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어떤 예산작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소득 어떤 지원 수준 제고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저소득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완화시켜서 어떤 이런 특수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 접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상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당들이나 소득들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보훈 대상자를 이제 포괄하는 저소득 집단에 대한 어떤 보충성 정도의 보충성을 적용하는 어떤 일정 기준선을 적용하고 그 기준선 이하에게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다고 한다면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약간 높아질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 검토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이러한 이제 그 소득 보장에 대한 개편은 뭐 이제 다른 복지라는 부처에서도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제 국가보훈부 중심으로 보훈 대상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 일반 사회보장 제도로 개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부처 간 소통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